많은 경호 인력들도 있고 좌우로는 국회 인사들이 지금 마중을 나와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마중 나와서 인사를 나눴고요. 좌우 지금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로텐더홀로 입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바로 이동을 해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이동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충원 참배를 첫 공식 일정 시작으로 마친 뒤에 국회로 이동해서 잠시 뒤에 취임 선서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모습 지금 부감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중을 나왔었고 함께 로텐더홀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례대로라면 취임 선서 전에 차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차담도 있을까요? 아마 지금 별도의 아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장실에 가서 별도의 차담 시간을 좀 같이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어떤 스케줄로 보면 뭐 초분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면 어쨌든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의미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오늘을 다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대통령이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는 봤대 취임식은 그러나 한 달 뒤쯤에 하셨으면 어떻을까. 한 달 뒤쯤에 해가지고 사실 오늘 바로 취임식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임명식은 별도로 또 7월 재원절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면 그때 아마 국민들 대표자들도 많이 모고 해서 보통의 어떤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처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 국회에 와서 일단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퍼레이드도 없고 뭐 예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밋밋한 그냥 보통의 어떤 취임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당히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월 17일에 있을 임명식에서는 그럼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17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취임식이 너무나도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또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국민들께서도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국민들이 대표자, 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들,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 모두 모여서 좀 나름대로 이 계엄의 트라우마 또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컨셉트로 나름대로 좀 취임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나름대로 좀 어떤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 좀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이제 오부 요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데요.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문영배 헌재 수장도 보였고요. 조희대 대법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좀 뒤쪽으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또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선거를 함께 치렀던 정은경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여준 선대위원장도 보이네요. 예,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 정권 지금 아직까지는 임기를 하고 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약식으로 진행되는 취임 선서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식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예포 쓰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가 맞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선이 그야말로 약식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식입니다. 취임에 대한 선서가 헌법 69조에 나와 있는 헌법 수호조항, 국헌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 조항, 그 조항, 그 명문을 그 대통령 입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담화 발표하듯이 할 수는 없고 아주 약식으로 저렇게 취임 선서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이제 취임식이 사실 임명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임명식이라는 의미가 재헌절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요. 헌법은 국민들의 어떤 헌법적 정치적 결단이 헌법인 것이고 헌법 제정일 날, 그걸 기념하는 날 국민이 임명했다. 라는 의미에서 임명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로 보이는데 그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포 쏘고 뭐 퍼레이드하고 이거 뭐 그런 대통령 다 우리 해봤잖아요. 그렇다고 뭐 탄핵 안 당한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걸 그때 하면 돼요. 7월 17일에 뭐 한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시키고 지금 당장 이제 여러 가지 급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좀 하고
관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문제 끄고 예. 그런 다음에 재헌절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긴 날 국민들이 임명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원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여기 국회 그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던 초록색 잔디 광장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파란 색깔 뭐 소품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그 국회 로텐더홀 모습 보여드릴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 모습도 함께 보여드렸는데 이제 새 정부의 내각도 그 국무위원들도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관들을 임명하려면 총리 임명 대청이 있어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가 대신 제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주호 총리 대행이 제청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김민석 의원을 지금 차기 총리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총리 인준을 굉장히 좀 서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 정부의 어떤 새 총리를 통해서 아마 제청을 받아서 아마 장관을 임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일단 장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차관 인사를 신속하게 해서 일단 차관 위주로 정부 운영을 하다가 예.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총리를 통해서 이제 새 정부의 장관들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로텐더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열렬하게 선거운동을 했던 다양한 후보와 후보 관련된 인사들도 다 모였습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후보, 또 천하람 또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모여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한 가운데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약식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어떤 취임 선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취임 선서 외에 혹시 조금의 어떤 메시지, 어떤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오늘 제가 볼 때 취임 선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아마 첫날 아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아마 국민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가 아마 상당히 좀 담겨져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대선 기간 중에 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아마 나름대로 아마 포괄적인 또 국정 방향을 밝힐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했던 권영국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서 볼 때는 이번에 어쨌든 치열하게 했는데 예. 나름대로 그분들이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준석 후보는 있었죠. 그 있었습니다. 그 의원이니까.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대표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권영국 후보는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대선을 뛰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자리를 같이 했으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 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임명식에 혹시 또 오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앞서 잠시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모부 요인들 헌재 소장 권한대행부터 대법원장 비롯해서 지금 잠시 착석을 했고요. 아마 이제 조금 뒤면은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분초 단위로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바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당선 이후의 두 번째 일정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입장 모습입니다. 예, 지금 국회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서 그 개항에는 사저 출발할 때와 다른 넥타이를 맸습니다. 넥타이 색을 보니까요.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이 모두 섞인 넥타이인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도 빨간색을 함께 늘 넣으면서 통합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 넥타이에도 그 통합의 메시지를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입장하면서 안에 참석한 인원들과 한 명 한 명 또 역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부 요인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단상이 있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저 우측으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저기 장성호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차례로 환영 속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대통령 내외의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우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차례로 악수를 나누면서 취임 선서를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단 민주당 쪽 의원들은 오늘 다 같이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맞춰서 메고 온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앉아있고 또 오구 요인들이 있는데 앞서 김철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권영국 후보는 오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뭐 다음 달에 있을 7월 17일에 있을 임명식 때 공식적으로 또 첫 인사를 나누게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준석 후보만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경쟁을 했던 두 후보는 오늘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 의원들의 축하 속에 그리고 취임 선서에 초대된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취임 선서를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금 좌장이라고 불렸던 정성호 의원과도 박수를 나눈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 뒤쪽으로는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 교수님, 네. 전 정권 국무위원들은 좀 표정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이상전에다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홀가분한 표현이겠어요. 여러 가지 탄핵으로 물러나는 선거잖아요. 다른 예. 거하고 달라서 박성재 아까 법무장관 얼굴도 보이던데 예. 예. 뭐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하겠죠. 예. 자,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아마 마음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천하람 기억신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잠시 보였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입장을 마치고 인사를 한 후에 취임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요인을 비롯한 취임 선서 참석자들의 환영 속에 입장을 했고요. 지금 단상 위로 올라와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조희대 대법원장,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이었었죠. 자, 인사를 차례로 나눈 뒤에 아마 잠시 후에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태학 선관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고요. 자,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잠시 뒤에 약식으로 진행되는 취임 선서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메시지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입니다. 지금은 일단 대통령 내외가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그 전에 간단한 다른 순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취임 선서는 국민 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묵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내빈 국민 앞에 인사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아마 지금 개식선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예포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절차에 약식이지만 절차에 맞춰서 지금 개식선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 그리고 대통령에 따른 어떤 선서, 취임 선서가 있을 것으로 먼저 보이고요.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이렇게 국민 의례를 진행한 뒤에는 취임 선서 그리고 국민들께도 따로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후 요인을 비롯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내빈이 모인 가운데 국민 의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와 성악병의 선도로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선서에 참여한 인원들과 함께 이제는 애국가 제창이 있을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후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또 애국가 제창을 4절까지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된 후에 하는 이 애국가 제창은 또 다른 또 저희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는 만감이 교차하죠. 망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대통령입니다만 개인적인 소외도 얼마나 깊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만감 이상의 감정들이
교체할 것 같은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 보이고요. 취임 선서에 참여한 내빈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례를 마친 이후에 애국가 제창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순국선열 묵념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모습 좀 더 보시죠. 네,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 색깔은 고점했고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단 채 등장을 해서 취임선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잠시 뒤에는 취임 선서를 하고 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제21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네, 취임 선서 진행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2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의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성장 전략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일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무비, K-뷰티의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 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내 왔습니다. 일제 포갑의 3.1 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연단에서 내려와서 지금 오늘 취임 선서에 함께 참석한 300여 명의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줄에 있던 야당 대표들 앞서 야당 대표들을 보지 못해서 인사를 못 나눴다라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앞서서 양해의 말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하면서 퇴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파란색 넥타이를 맨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랍니다. 모두 참석 의원 모두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축하해주고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으로 오기 이전에 현충원을 방문해서 현충원 참배를 진행을 했고 그 현충원에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현충원에 남기고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앞서 취임 선서를 하는 화면 중간중간에도 보셨지만 국회의사당 지금 바깥의 잔디에도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아마
당 관계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사당 바깥에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오늘의 취임 선서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간략하게 취임 선서만 진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부대 행사나 카퍼레이드 같은 환영식은 일단은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펴나갈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분열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고, 앞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참사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들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하는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규칙을 지켜서 피해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리고 위기를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떨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라는 대북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또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국민 주권도 되찾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현충원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할 때 눈에 띄었던 점은 넥타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네. 현충원에 갈 때 넥타이와 또 국회의사당으로 올 때 넥타이가 바뀌었는데, 이제 국회의사당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는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흰색이 조화가 된 그런 넥타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표현한 만큼 통합의 의지를 넥타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뉴스특보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동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동호 YTN 해설위원 실장과 계속해서